대학교 띵으로 할까? 대학교 룩이야? 응? 응. 한 개는 엄마 거. 이 바지랑 이거는 내 거. 응. 그 이제 수연이 엄마 옷 입어도 되겠네. 저기 침대 위에 이 지저분한 것 좀 치우고 갔어요. 오케이. 오늘 너무 예쁘다. 운동화 뭐 신고 갈 거야? 응. 거기 정리하고 나오세요. 왜 저러는 거야? 오. 수연아 신발 신고 와야지. 어디 집에 있어야지. 아 오늘 할 일이 많네. 태권도 슈즈랑 신으니까 예쁘잖아. 가방도 매세요. 가방 메고. 근데 수연이 아침 먹어야지. 네, 같이 있어요. 여보 수연이 아침 어떻게 해? 귀여워. 콩나물 2개, 숙주 2개, 깻잎, 고추, 아구 3개, 미더덕 6개.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구찜을 해 먹을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인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구찜을 해 놓으면 3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걱정이 없겠죠?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밖에 거의 뭐 자연재해가 올 것 같은, 뭔가 태풍이 올 것 같처럼 이렇게 어둡습니다. 보이시나요?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잠시만요. 콩나물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이 콩나물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아구찜이나 해물찜 같은 거 해 먹을 때 항상 콩나물 반, 숙주 반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도 맛있어요. 콩나물이 숙주보단 3배 비싸죠? 네, 숙주는 되게 싸요. 되게 싼데 콩나물이 비싸요. 콩나물하고 숙주랑 동시에 맞추셨나요? 네, 그럼 섞여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콩나물 키우는 것도 일이지. 그거를 어두운 데서 둬야 되잖아 또. 그래 기계를 사는데 기계까지 사줬대? 그때 기계인가 뭐 기르는 그 뭐 도구를 사는데 그 콩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상인에 갔다고 아니면 안 먹던가. 그럼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시대? 그냥 썩히고. 아이고 아까워라. 콩나물은 비싸기 때문에 한 알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채를 써가지고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깻잎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약간 지킬앤 하이드처럼 이제 카메라 꺼졌을 때랑 켜졌을 때랑 목소리가 너무 다르고 이 상냥함이 너무 묻어나 있어서 저희 신랑이 살짝 지금 비웃네요. 어쨌든가 이 깻잎은 원래 그 아구찜에 미나리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미나리가 자주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 깻잎을 넣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깻잎 넣어서 먹는 게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나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 깻잎을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저도 깻잎을 씻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신 한 장 한 장 씻어? 물에 흘리는 나는 한 장 한 장씩 안 씻어. 이거 어느 세월에 한 장 한 장씩 씻어요,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뭐 줄게 하겠어? 저희 신랑한테 이런 거 시키면요 반나절이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신랑을 시키는 애.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15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야채까지 신랑한테 시키면 6시? 6시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박 떨어지고 천둥 번개 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 마이 갓. 들리시나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신랑하고 딸하고 집에 없습니다. 신랑은 회사를 가고 딸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이라 너무 피곤하네요. 그쵸? 왜 주말에 그렇게 쉬는데 월요일 이렇게 피곤할까요? 저희 팀은 지금 다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또 6주 휴가를 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휴가가 많으신지 항상 그렇게 휴가를 오래 가시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휴가를 가는지. 예전에 저희 매니저도 6주 동안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6주 연속. 그리고 나서 또 1년 이상 휴가를 안 가고, 왜냐면 휴가를 모아야 되잖아요. 1년에 4주인데 그거를 1년 반 동안 모아가지고 6주에 한 번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사기 전에는 항상 1년에 4주 휴가를 이제 한국을 갔다 왔죠. 아니면 3주? 나머지 1주는 이제 국내에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집을 사고 나서는 일단 생활하는 게 좀 많이 빡빡해졌고,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저희 신랑은 못 가요. 왜냐면 지금 컨트랙터 일을 하잖아요. 왜냐면 컨트랙터들은 딱 일한 날만 돈을 주고 휴가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죠. 지금 대출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안 사려고 했던 거예요. 집을 사면은 얼마나 재정적으로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을 안 사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집을 딱 사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진짜 사실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집을 샀는데 집을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들어갔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너무 싫으네요. 하고 오케이, let's go. 벌써 쉬는 시간입니다. 아까 아침에 그 집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가계부를 신랑 거까지 제 거랑 함께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신랑은 그걸 몰라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그런 걸 쓰지 않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보라고, 지금 이 현실을 보라고 보여주니 저희 신랑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적자인 거예요, 지금 재정 상태가. 그리고 어쩔 때는 수입보다 6,000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이 리스크를 테이크 하는 거를 정말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주식도 그러니까 ETF 정도만 하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절대 안 하거든요.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지 뭐 단기적으로 막 쏙쏙 빠지고 막 이런 주식 같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 저금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은행에다 그냥 조용히, 그것도 은행도 항상 큰 은행, 네임밸류가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위험한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늘 안정적인, 매우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사립은행 중에 하나에 넣어놓던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저랑 좀 성향이 달라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테이크잇을 해도 뭐 비트코인은 사야 된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된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사기 전에도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진짜 피 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인생도 있지만 저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집을 이렇게 두 채, 세 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하고는 좀 이 가치관이나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수를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소수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저는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이 집의 집값이 올라서 뭐 팔게 되면 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뭐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생활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기 전에는 저희가 집이 하나 있었지만 그 집은 이제 모기지가 굉장히 조금 나갔어요. 월세보다 조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 여유로운 삶이 뭐냐. 그냥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뭐 어디 레스토랑 가도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시키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은 외식을 안 해요. 외식을 안 하고 그리고 여행은 이제 거의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12월 달에 멜번 여행을 갔는데 그 멜번 여행도 어떻게 갔냐면 사람들이 이제 쉴 때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스터라든가 뭐 그때 그 시기에 딱 가거든요. 그런데 저번 12월 여행은 크리스마스 때 기간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픽타임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4박 5일인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호주 사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날, 그러니까 공휴일 때 이 서차지가 붙잖아요. 퍼블릭 홀리데이 서차지가 붙어서 비싸잖아요. 뭐 그런 것도 피할 겸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갔다 왔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좀 허리띠를 졸라 매봤어요. 그래도 뭐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금만 한 달에 거의 10,000불씩 내는 것 같아요. 대출금만. 근데 대출금뿐만 아니라 저희 이 집하고 저 집 합해서 이제 그 주민세 내잖아요. 주민세. 두 개 합쳐서 한 2,000불. 그리고 물세. 물세는 뭐 2, 300불씩 하니까. 그리고 그 저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가 1,000불이 넘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뭐 전기세, 뭐 가스세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나가잖아요. 또 건강보험, 그리고 차보험 나가죠. 그리고 집보험. 그러니까 집보험도 그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비싼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홈 인슈어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보험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 집을 살 때 그 보험을 했을 때는 3,000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이 리뉴를 해야 된다면서 이메일이 왔는데 500불이 올랐더라고요. 건강보험, 집보험, 뭐 보험마다 그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가격 올랐다. 거기다가 주민세며 뭐 관리비며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 세금은 계속 오르니까 이번 달에는 그걸 가격을 보면서 와, 거의 패닉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60세 이후에 뭐 70세 이후에 뭐 집을 팔아서 뭐 보상을 받는다? 뭐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솔직히 몸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뭐 얼마나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이 집을 샀는지 진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밖을 나갑니까? 뭐 여행을 자주 다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굳이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는 저의 신랑의 마음 잘 모르겠거든요. 회사에서 내준 연금이 그때 또 나오고 집 있겠다, 뭐 집세 낼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는, 내가 그 집을 팔기 전에 내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미쳐버리겠다, 그냥 써버려,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계속 나가 또 하는 그런 또 경거망동한 행동을 이제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쇼츠를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기지 대출 내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쇼츠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배부른 소리 한다. 집인 2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배부른 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전 집을 파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저 집을 산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2억도 안 올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2억도 안 올랐어요. 2억이 뭐야? 1억 5천? 유닛이라 진짜 이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뭐하나 싶고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 1억 5천 올랐어도 뭐 변호사비, 뭐 부동산에 줄 돈, 뭐 세금, 뭐 이거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거 없잖아요. 그쵸? 사실 저 집을 킵한 거는 저희 딸을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이제 저 집을 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학군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거기에 이사를 와가지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유닛에는 그렇게 와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 옆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 세금을 뭐 덜 내려는 목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을 페이스북에다가 내놓고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다달이 갱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렌트를. 그래서 일단 그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입학할 시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한 3달 정도 사세요. 그 3달을 사는 동안에도 평일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엄마랑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주말 되면 막 어디 가서 안 와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집이 따로 있어. 본집이 따로 있고 일단 애들 학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서류만 내면 되니까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는 계속 그곳에서 10년을 살고 있는데 옆집은 계속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거기가 학군이 굉장히 좋아서 근루들 많이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희 친구는 아니고 제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들 많이 친구들도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들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로. 그래서 그 집을 저는 킵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이 이제 칼리지 갈 때 이제 거기 가서 살면 되니까 그게 그 칼리지가 저희 집 앞에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보내려고 이제 집을 이제 계속 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딸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예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직원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칼리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살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언니 그러면 제가 뭐 쉬는 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언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언제든지 놀러 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날 딱 오고 그 다음부터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왜 요즘에 놀러 안 와? 그랬더니 언니 죽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대학 가고 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렇게 공부하는 게 힘드냐고 그 칼리지에서 했더니 다 공부하는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완전 면학 분위기가 완전히 공부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뒤처질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식이다. 한국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호주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런 학교도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딸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자기는, 그리고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귀신보다 수학이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왜 거기를 가고 싶지? 싶은 거예요. 왜 거기가 가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진짜 네가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냐 하고 물어보고 아니다 엄마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을 팔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월세 나오는 것도 지금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 월세로 딱 그 대출금만 커버가 될 정도고 그 대출금 이외에 또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 고쳐주는데 4,000불 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부동산에 얼마 주고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 어차피 나중에 대출금을 다 갖고 나면 그 월세가 다 니게 되는데 굳이 그거를 팔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얼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몇백 불 남는 것 같은데 뭐 노후에도 그게 큰 돈이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저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일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나중에 봐요. 안녕. 수연 씨 뭐해요? 김치찌개 만들어요. 김치찌개? 김치가 별로 없는데? 이걸로 되나? 잠깐만. 그렇지. 김치를 좀 섞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전화할 거야? 오케이. 엄마 들어갈게. 다 되면 불러. 근데 그 두부도 넣어야 되는데? 주부 언제 넣어? 두부 저번에 넣어봤잖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럼 엄마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베드룸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장판 꽂아놓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개늑시를 보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막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간이 좀 많아서 영상을 벌써 2개나 올렸어요. 그런데 3개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열심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